오늘은 좀 독특한 매체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웹진인 더 타이드의 기사인데요. 금일 소개하는 기사를 출고한 사람도 학생 기자입니다. 그 제목은 한국 문화가 서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으로 미국의 언론 지형을 보면서 부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영국과 독일 등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역시 지역지와 학생지의 퀄러티와 영향력이 매우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우리의 대중문화가 미국의 메인스트림, 즉 주류가 됐다는 언급이 있는 현지 기사를 소개드리면 저를 비난까지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내부의 인식이 세계의 평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 기사는 미국 청소년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더 이상 우리의 대중문화가 변방의 이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클립 말미에는 올 1월에 발표된 한국관광공사의 보고서도 짧게 소개드릴 텐데요. 이는 코로나 이후 관광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자 작성된 것으로 전 세계 소셜미디어상에서 한국 관련 게시물의 언급 및 게시량을 분석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급량 1위 일본과 3위 미국 간에 상당한 관심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관광과 관련돼 진행된 프로젝트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접근 경로는 클립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한국 문화는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그 인기의 대부분은 K-POP, K-뷰티, 한국 영화의 인기를 통해서였다. 이런 한국의 급격한 부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서구 사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의 전 세계가 한국의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을 알고 있다. 그들은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지난 2012년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9개 부문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K-팝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다른 한국 음악 그룹에 대한 인지도도 확산되었다. 이는 곧장 한국 음악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K-팝 아이돌은 엄청난 수의 팬층을 확보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해외 팬이다. 미주 지역에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등 수많은 K-팝 그룹이 지미 펠런의 투나잇 쇼, 앨런 쇼 등과 같은 미국 토크쇼에 출연했다. 이는 K-팝이 미주 지역의 대중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K-팝은 미국에서 대중적인 음악 장르가 되었으며 전 세계의 다른 몇몇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콘서트, 팬미팅 및 기타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유튜버, 연예인 등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한국의 다양한 스킨케어와 뷰티 제품을 사용해왔다. K-뷰티 제품의 명성은 글로벌 광고, 잡지 및 소셜미디어에서 K-팝 유명 아이돌에 의해 부분적으로 퍼져나갔다. 과거 낯설었던 한국의 마스크팩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기 있는 미용 제품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K-뷰티 제품의 또 다른 예는 립마스크다. 유튜브와 틱톡 등에는 팔로워가 립마스크를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인플루언서가 너무나도 흔하다. 서구 사회에선 전반적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한편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영상물이다. 2019년에 개봉된 기생충은 그 즉시 명성을 얻었고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만 2억 5,9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은 기생충이 6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한 때였다. 이는 한국의 역사에서 영원히 남을 새로운 기록이자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다. 그 이후엔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가 출시되었다. 이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제공되는 모든 국가의 일간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최초의 넷플릭스 시리즈이기도 하다. 이 두 영상물은 전 세계 관객의 관심 목록을 폭발시켰다.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처럼 짜파구리라는 기생충에 등장한 특정 요리가 인기 음식으로 올라선다. 이는 미국의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할로윈 땐 미국 전역에서 오징어 게임 속 게임 참여자가 입은 초록색 트레이닝복과 진행자가 입은 핑크색 옷으로 분장한 사람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한국의 대중문화들이 우리 미국 문화에 통합되면서 많은 비한국계 미국인들도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즐기기 시작한다. 가장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한 달고나가 대중화됐다. 달고나는 수십 년 동안 한국 거리 상점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이를 미국에 가져온 건 오징어 게임이었다. 다른 두 가지 한국 음식인 김치, 즉 야채 발효 음식과 불고기, 한국식 바베큐도 미국에서 완전히 대중화되었다. 룩빌에 있는 아리랑이라는 전형적인 한국식 레스토랑이 우리 주변에도 생겨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배우조합상으로 이정재 배우와 정호연 배우가 남우주연상 및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우리로 따지면 전국적 단위의 한국 배우들 조합에서 상을 주는데 미국 배우가 그것도 영어로 연기한 오리지널 미국 드라마로 주연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드라마 부분에서 외국 드라마가 수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미네이트 되는 것 자체도 최초였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 상 자체가 미국 현역 배우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주류로 인식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 수상에 관한 외신 심층 기사도 여럿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한국의 요리들이 미국에서 항상 멋지다고 여겨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치를 학교에 가져오는 한국 아이들이 놀림을 받던 것은 불과 수년 전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는 거의 볼 수조차 없었다. 그나마 그러한 영상물에 등장하는 아시아 여성들은 이국적으로 그려지며 백인 남성들이 쫓는 신비로운 느낌이었다. 한편 동양인 남자들은 이상하거나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그려지곤 했다. 최근 한국 문화 수용의 발전은 축하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의 학교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인식하고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라건대 이 추세가 계속되길 바란다. 모든 유산이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한국 문화의 유행을 보면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다. 지난 1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최근 3년치의 한국 관광에 관한 소셜미디어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게시글의 양과 더불어 그 내용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여러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한중일 3국에 대한 비교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관광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은 서로 대체제가 되는 특성 때문에 경쟁 상태에 놓이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양 자체는 중국, 일본보단 조금 적지만 더 중요한 바로 긍정성에선 압도합니다. 즉 긍정평가 비율에서 부정평가 비율을 뺀 순추천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5.9로 일본 1.9, 중국 마이너스 7.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는 국가별로 한국 관련 키워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인데요. 특히 한국에 대한 소셜미디어 관련 글이 많은 최상위 국가인 일본과 미국의 차이가 눈에 띕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은 최상위 3가지가 화장품, 패션, 카페이고 나머지도 관련된 파생 단어들입니다. 반면 미국은 사람들, 국가, 강좌, 코로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는 서구를 대표한다 볼 수 있는 미국에선 한국과 한국인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중문화가 유행하면서 국가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관광에 관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그 관심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코로나가 닥치기 전까지 한국 여행 관련 글의 절대량도 꾸준히 늘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급되는 양이 많아지고 그 방향성도 긍정적이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올해 독성이 약화된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여행에 대한 제한이 점차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관광업계에는 기회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지금부터 그 준비도 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